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네, 저가요. 예, 네, 지금 말씀드리면 되고요. 예,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저희가 8년 전에 예, 가게를 임대를 했습니다. 네, 본래는 이제 한 칸만 임대를 하다가 예, 3년 전에 네, 그 가게 하나 3년 전에 예. 예, 말씀하세요. 예. 2016년 9월 30일에 예, 가게를 한 칸을 더 같이 임대를 하면서 예,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네, 저희가 그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어서 건물을 팔든지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 혹시 제가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명의가 바뀌게 명도가 될 경우에 예, 당신은 이 새로운 게 새로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네, 시설금을 내가 1,000만 원까지를 보장을 해서 예, 그 대신 저희 그 상가에가 인테리어 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한테 영수증을 받는 거에 한해서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네, 2년 안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제가 1,000만 원을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가게를 운영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 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게 한 칸은 7년이 넘은 거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없는 거고 예, 새로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본래 식당이었기 때문에 별로 시설할 것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시설금이 혹시 들게 될 경우에 네, 건물이 명도가 된다든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내가 1,000만 원 미만은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예, 1년 반이 지난 뒤부터 집세를 안 내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왜 집세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석 달을 계속 제가 가서 집세를 좀 주세요. 사정을 했습니다. 예, 그때가 2017년도 12월 말일에 네, 그 사람이 각서를 써줬습니다. 이게 뭐라고 썼나요? 10월 달에 예, 12월 말까지 3개월이 밀리니까 네, 그 3개월 것을 다 약속 이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받고는 네, 제가 기다렸는데도 2017년도 12월 말일이 돼도 예. 집세를 안 줘요. 아, 그래서 또 가서 계속 사정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은 2018년도 2월에 네, 당신이 이렇게 집세를 안 내고 있으면 그럼 가게를 비워주세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가게 비워달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 1,000만 원 주시기로 한 거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당장이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건물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해서 당신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 집세를 당신이 안 내기 때문에 내가 가게를 비워달란 건데 네, 무슨 얼토당토 없는 1,000만 원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당신이 나한테 써줬고 당신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1,000만 원을 달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고 그러면 가게를 쓸 사람한테 당신이 시설금을 받고 나가서 내가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내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임대인이 알아서 해주시면 하고 나는 당신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건 어렵습니다 하고 왔어요. 예, 그리고는 2018년도 5월에 네, 가서 집세를 그때도 손님이 없고 한각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집세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 왜 당신 나한테 영업방해를 합니까 하고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도 집세를 주시고 장사가 되는 것 같으니 예, 잘 운영하세요. 그랬더니 예. 저한테 영업방해를 한다고 하면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저를 내쫓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저 사람이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싶어서 예, 다음 달에 가서 또 한번 사정을 하면서 집세를 달라고 하니까 예, 경찰을 또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2018년도 6월에 나왔어요. 네, 그런데 2018년 7월이 돼도 집세를 안 주고 네, 저를 내쫓으면서 문을 확 닫아버리니까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분이
그 문을 잡아 당기니까 네. 제가 손껍질이 확 벗어지면서 오. 손등어리를 다쳐가지고 예. 제가 그래도 좀 빨리 뺐으니 망정이 안 뺐으면 뼈다귀가 다 나갈 뻔되고 2주 상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는 오토바이 타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이분이.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그때 제가 아마 뼈라도 다친 줄 알고 도망을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내가 이분한테 네. 사정을 해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2018년 6월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예. 그랬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답변서를 보냈는데 예. 돈을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자기는 안 나가겠다. 그걸 달라. 이렇게 또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도 보내보고 저희 남편을 보내봐도 말이 안 통해요. 예. 1,000만 원을 다 달라 이거예요. 예. 저는 솔직히 조금이라도 달라고 했으면 제가 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는 사정하기 싫다. 비굴하게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1,000만 원 너가 주기로 했으니까 네. 1,000만 원을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법원에 그때사 작년 8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고요. 혹시 예.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면은 네. 그때 더 어렵다고 하길래 예. 명의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집을 벼달라는 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네. 소송을 하니까 판사님께서 10월에 일단 조정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2018년도 10월에 조정을 한번 받았는데 네. 조정관님이 계시는데도 1,000만 원 아니면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조정관님이 더 이상 말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서 네. 재판으로 회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여기까지 상황은 저희가 들었고요. 예. 월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월 임대료가 165만 원이었고요. 165만 원 집이 상당히 그리고- 많이 밀려 있는 것 같네요. 예, 2월 말일까지 예. 그 보증금 빼고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2,640만 원이 밀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640만 원이 지금 밀려 있는 오버가 된 거죠. 거네요. 근데 네. 제가 이런 것도 천천히 신청한 것은 네. 사람이라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걸 명도 소송을 하면 기분이 나쁘고 예. 천천히 기다리면 저 아줌마가 이렇게 기다린 것 정도는 인간적이다. 자기가 예. 보증금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알겠습니다. 기다려. 시청자님 일단은요 저희가 예. 상황을 들었으니까 이제 변호사님과 법적으로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자,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저는 불법 점거를 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변호사님. 예. 네, 우선은 네. 지금 뭐 가게에 찾아가셨다고 그러시는데 예. 뭐 이게 내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영업을 좀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 되실 수 있거든요. 예, 글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좀 민사소송으로 가셨어야 되는데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우선 제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1,000만 원을 계속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000만 원 부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임대인의 사유로 이제 임대차 네. 계약이 끝났을 때 예를 들어 뭐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그렇습니다. 뭐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이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에서 보증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당연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 임차인이 월세 미납해서 지금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소송으로 가도 당연히 1,000만 원 지급해 주실 의무 없고 네. 임차인이 이제 당연히 이제 명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지금 2018년 10월에 조정 기일 있으셨다고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진행되신 게 없으세요? 아니 판사님께서 어디를 다녀오시느라고 예. 늦어가지고 3월 15일 날로 잡혀 있습니다. 3월 15일이요? 예. 사실 이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일 것 같으니까 네. 다른 자료 내실 거 있으면 빨리 내시고 뭘 내면 되는지요? 저희가 이 동네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자기는 계속 뭐 조정을 뭐 신청하고 연기 신청을 하면 1,000만 원 넘게 1년 넘게 살다 나갈 수 있다. 자기는 그렇게 살다 나간다.
자기 통장이고 자기 명의로 집 아무것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네. 자기 통장이나 이런 걸 압류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우선은 있는 월세 미납됐다는 내용 네, 서류 내셨어요? 네, 예, 그거 내시면은 네. 사실 뭐 특별한 사정 없으면 판사님이 그날 바로 재판 끝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당이익금을 어떻게 받아요? 자기 앞으로 우선은 재산 그분의 재산을 아시는 게 없죠. 보증금도 다 없다고 이미. 하고 예. 저희 집을 처음 들어올 때도 2년간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전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가게 안에 있는 집기 있죠? 예, 집기 같은 거는 좀 돈이 되는 집기들인가요? 집기인데 예. 요즘에 보니 집기 돈 되는 것은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가는 거 보니까. 그럼 돈이 좀 되는 집기들이에요? 파는 거가 그랬어요. 오토바이도 아. 팔고 뭐 냉장고도 좋은 거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산가압류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동산가압류를 해서 예, 이제 결정이 나오면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그분의 재산이 집기가 좀 유일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예, 동산가압류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어쨌든 집행이기 때문에 집행관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좀 판단을 하셔서 예, 이게 좀 팔아서 돈이 될 물건 같으면 동산가압류를 하시고요. 예, 좀 만약에 이거는 뭐 팔아도 돈이 좀 안 될 것 같고 예. 우선은 이 사람이 빨리 나가야 좀 손해를 최소화하겠다 싶으시면 예, 그냥 뭐 팔고 있는 거 그냥 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네, 소송에서 이기셔도 이 사람의 물건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또 집행관 돈이 들어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판사님한테서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명도 뭐요? 명도 단행 가처분이요. 예, 명도 당행 가처분요. 예, 이거는 사실 인용이 될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예, 재판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너무 답답하시고 계속 예.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면 예,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셔서 예. 판사님한테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결정을 빨리 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재판 받기 전에 네. 제가 오늘이라도 법무사한테 가서 명도 당행 가처분을 신청을 하라고요. 네네, 그것도 좀 빠른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월 15일이 기일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뭐 기일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같은 것도 예. 좀 내시면은 판사님이 기일 진행하시면서 좀 고려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물건은 지금 비싼 것은 제가 볼 때 다 파는 걸 보니 예. 그 이제 누가 사가지도 않고 오히려 저가 쓰레기 처분비만 남겨놓고 나갈 수도 있는데 예. 이분이 완전하게 다 치워놓고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분이 임의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강제로 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판결문 받으셔서 집행관의 집행에 따라서 비우셔야 되는데요. 네, 그 돈은 우선은 임대인이 지급을 하고 예. 임차인에게 추후에 청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임차인이 돈이 없는 사람일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사실 예. 임차인을 빠르게 내보내는 게 가장 손해를 좀 최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을 믿고 예, 이렇게 사람이란 건 기본 도림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믿다 보니 그렇죠. 이런 지경이 되어 있거든요. 예, 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예,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예, 재소전 화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재소전 화해라는 거는 이제 법무사 사무실 가시면 작성 예. 받으실 수 아, 있는데요. 애초에도 이분하고는 네. 제가 재소전 화해를 할 겁니다 하고 그럼 너도 할 거냐니까 한다고 했는데 예. 저가 그분이 저하고 같은 천주교 신자고 그런다고 하길래 네. 제가 믿고 그렇죠. 아, 뭐 인간 대 인간인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촉박된 상황에서 제가 저기 법원에 신청도 했던 거가 네. 나이가 70이 넘도록 인제사 인생을 조금 또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네. 다음부터는 꼭 재소전 화해를 예. 해서 결정문을 받아두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네. 그러면은 명도 당행 가처분하고 기일 탄원서를 내라고요. 네네. 이 두 가지만 그러면서 하면 될까요? 판사님한테 그게- 뭘 주문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이 사람이 빨리 예. 모든 물건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사실 임의로 하지 않으시면은 판결문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님께 뭘 주문 드리면 되겠는가? 우선은 지금 네. 현재 미납된 금액이 너무 크고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예. 판결문을 좀 빨리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사정을 예. 판사님께서 모르시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서면으로 미리 내시고 재판에 출석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은 저기 그분이 빨리 명도를 갈 수 있도록 그럼요. 최대한 판사- 협조해 주시죠. 그럼 판사님이 판결문은 되게 혹시 협조가 된다면 어떤 걸로 결정이 납니까? 당연히 뭐 이 사건은 원고 임대인 승소 판결 나올 수 있는데요. 예. 빨리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또 직기를 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날 재판에 안 나오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그분이 소장을 송달 받으셨으면 예, 받았겠죠. 그날 바로 종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물건도 다 너희가 알아서 임의로 버리고 그래라. 그거 치우시려면 임대인분이 직접 치우셔야 돼요. 나중에 판결문 나오면 네. 집행관을 통해서 치우셔야 됩니다. 판결문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도 집행관을 통해서 치워요? 네네. 그냥 저 힘으로 치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네. 그것도 역시 요금이 드는 거잖아요. 예, 우선은 집행-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아까 판사님께 미리 뭐 임대료가 밀려 있다 이 내용을 예.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일단 먼저 보내시고 예.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 일단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 네, 앞서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지금 네. 계속 생기신 것 같은데 예. 우선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이후 또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마시고 재판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